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42회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혼자 할 때는 되게 이상하더라고. 자, 정부 보조금이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우선 잠깐 또 복습을 해드린다고 치면 정부 보조금은요, 차감 규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감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써줘요? 네, 마다를 안 하겠지 당연히. 왜? 제가요 나이가 있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 자, 보편적으로는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익 보조금하고, 수익 보조금은 그냥 정부에서 지급하는 어떤 조건만 맞으면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 보조금 수익,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익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 취득 보조금이 있어요. 유형 자산 취득 보조금은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그때 보태서 같이 하라고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TET 1급 과정에서는 유형자산 취득할 때 보조금을 주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가지 여타 조건을 만족시켜서 국가에서 먼저 보조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돈 받았을 때 보통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면 대변에다가 정부 보조금 해갖고 10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가로 해놓고서는 얘는 뭐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써야 되겠어요? 보통 예금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써주세요 라고 해놨었고, 이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유형자산 취득하게 되면 증빙서류하고 등등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그러면 기계장치가 30만원짜리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받았던 거 그대로 여기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도 이체된 금액은 똑같이 금액 30만원인 건 같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썼던 여기 정부보조금 얘 있죠? 얘는 지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도 100번대예요. 정확히 몇 번이라고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정부보조금부터 상기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보조금 10만원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정부보조금은 이제 어디로 흡수돼 버렸어요? 기계장치로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정부보조금 10만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코드 번호는 200번대 자산 차감 계정으로 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정부 보조금은 요 정부 보조금 좀 상계 처리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코드 번호는 100번대로서 100번대 의미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 새로 나와 있는 이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에 따르는 저기 차감 계정으로 계정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 TET 2급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200번대예요. 200번대 유형 자산 차감 계정으로 계정을 다시 이렇게 써주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차감 표시하는 거,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도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요? 첫 번째,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은 지금 실제로 보통예금 계정에 이 회사는 정부보조금 보내주는 10만원 밖에 없을까? 그럴 리가. 그래서 한번 80만원 있었어요. 근데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80만원이 다 자기 돈 아니죠.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보조금에서 얼마는 빼줘야 돼요? 가로 해놓고 10만원은 이건 아니죠.
가로해 놓고 1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니까 따로 이렇게 차감 기종으로 표시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다시 이 회사의 보통 예금은 얼마만 자기네 거다? 70만 원만 자기네 거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밑에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니 기계장치는 지금 얼마짜리를 샀는데 30만 원짜리를 샀는데 여기 대변에 정부 보조금의 뜻은 이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규정이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똑같이 10만 원 이렇게 차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의 기계장치는 자기 것만 얼마예요? 기계장치는 20만 원. 이렇게 구분 표시하라는 것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연결돼서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민은행 통장에 3월 5일 날 1억 원이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급여로 1억 원이 좀 나갔죠. 그럼 여기 들어왔던 거나 나갔던 거나 똑같죠. 상황은. 자, 문제 읽어볼게요.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한 정부 지원금 상환 의무 없어야 돼요. 1억 원을 3월 5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회계 처리했대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성공 시 지적재산권 무형자산이겠죠. 당사 소유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1억 원, 정부 보조금 1억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건 금액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죠. 이해됐음?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은요. 정부 보조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고 개발비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기계장치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개발비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죠. 1억 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잖아요. 여기 차변에는 개발비라는 뭘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1억 원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아까 여기 정부보조금 있었던 거 얘 없애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보통예금으로 없애주는 정부보조금은 똑같을 것이고 그죠? 대변에다가는 개발비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똑같죠.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잖아. 이해되셨어요? 네. 저하고 여러분 만나서 제가 이거 설명 지금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했어. 까먹으면 다음번에 또 얘기해요. 또 해줄 테니까. 뭐 할 수 없잖아. 여기 감가상각 처리하는 거 이게 감가상각 처리할 때 정부보조금도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다가 뜻이 뭐라고 써라? 감가상각비 빼주세요 그랬죠. 이 정도면 복습할 만큼 된 거죠. 모르면 유튜브 많이 애용하세요. 그래서 복습 꼭 필요해. 여기 서체 얘기 또 나왔죠. 자, 내용은 보편적으로 월할계산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저기 상환하는 거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내용만 읽어본다면은 자, 제가 여기 좀 칸을 남겨놔야 되는데 읽어만 보고서 제가 회계 처리는 이 내용 보면서 밑에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한 거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고 사채 상환한 거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해줘야 되겠죠. 아까 연습했다면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설명 그냥 해줄까요? 그냥 해달라고 하겠지? 왜? 머리 쓰기 싫을 테니까. 자, 2020년 1월 1일 사채의 액면가액은 3천만 원이고요. 사채 그 발행 금액은 2,600 얼마라고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분계 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할 것이고요. 제가 똑같이 밑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에 하려고 하면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과거에 괜히 두렵더라고. 머릿속에서 금방 안 떠올라서. 그래서 여러분 기분을 좀 알아.
1일 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지금 여기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보통 예금 해가지고 2,657만 5천 원 썼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사채 해놓고 3천만 원 이렇게 써놨었던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 대변의 합계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요? 지금 342만 4,838원 이렇게 차이 나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됐고, 제가 1년 뒤에 계산할 때 또 연습한 거예요. 1년 뒤에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자 비용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주어진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 표시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고, 액면 이자율은 항상 매년 지급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사채 위에다가 써놓으시고, 시장 이자율, 아까도 얘기했던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은 장부금액, 보통 예금 우리 발행했던 금액 있죠? 위에다가 써놓으시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15%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여기 이자 비용하고 회계 처리 해보라 그랬었죠.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에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 돼야 되겠죠. 이자 비용을 하시게 되면 이자 비용은 얼마가 계산이 되나요? 응? 뭐? 아, 그냥 반올림 하면 되지 뭐.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되어 있고, 이체해서 지급했다. 내가 이자 비용을 안 써놨나 본데? 아, 15% 써놨네. 이거 잘못 썼잖아, 이거. 이자 비용이 342만 4,838원이고요. 여기 맞나? 아니야. 이자 비용 얼마야? 아, 여기 있다. 있어. 300? 못 믿어. 내가 해볼게. 기다리다. 두들겨 봐야지. 그래서 2,657만 5,162원 곱하기 15% 하게 되면 398만 6,274원 반올림한다고 치고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3천만 원의 10%는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나갔을까요? 3천만 원의 10%니까 300만 원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31일 날 사채 지급이자 300만 원 여기 나갔죠. 그럼 이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에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 1년치 지금 3년치에 해당되는 342만 4천에서 지금 여기 발생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을 해줘야 되죠. 300만원 390 이자 비용에서 보통 예금으로 이체한 금액 빼니까 98만 6,274원. 얘가 지금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 첫 번째 건은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는 끝냈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이제 50%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고요.
사채 발행 총액에 대해서 50%를 조기 상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 할 때 쓸 데가 없네. 여기다 그냥 옆에다 쓸게요. 날짜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몇 퍼센트를 50%를 조기 상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할 때 그냥 사채는 차변으로 원액 금액 다 써줬잖아요. 사채 3천만 원에 반이면 1,500만 원 되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금 1,500만 원 나간 거는 손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채를 상환했을 때 사채 그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그죠? 50% 여기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금 3년 동안 처리해야 될 게 342만 4천 원 있었죠. 근데 우리 1년에 지금 얘 이만큼 먼저 차감해서 빼버렸잖아요. 이만큼 삼각됐죠. 그럼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겠어요? 저기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은 현재 243만 8,564원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얘는 나머지 거 우리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채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상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똑같이 50%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121만 9,282원 요만큼만 손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이 계정은 뭐라고 썼어요? 사채 상환 손실 해놓고 얼마 쓰면 돼요? 121만 9,282원 이렇게 쓰면 되죠. 대변에다가는 뭐라 썼어요? 얘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만큼 상각했던 거잖아.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금액으로 121만 9,282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까하고 얘가 좀 틀린 거 뭐가 있어요? 아까 문제보다 얘가 더 쉽지. 안 그래요? 아니 나만 그런가?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계 요 두 개 합친 거 그래도 아직 요만큼 똑같은 금액이 남아있긴 하죠. 왜? 사채 지금 상환한 거 반밖에 상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시렵니까? 그래서 사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문제 하나 잘 정확히 반복해서 익혀 놓으시고요. 얘는 곁다리로 한번 또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문제 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겠습니까? 자, 얘는 지워도 되겠어요? 유튜브에 지금 안 올라갔구나.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2회 것도 두 문제 또 풀어봤고요. 이번엔 43회로 넘어갑니다. 기출문제 43회에 실무, 재무회계 1번, 2번 문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번 문제가 얘도 또 뭐 나왔어요? 그렇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이익준비금은 적립금액의 상법 규정 여긴 또 최소 입력하라고 또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고 정기분,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얘는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닐 것이고요. 자, 우선 주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얘도 이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여기 대변에다가 지금 첫 날짜 주주총회가 열린 2월 26일 날짜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대변에 지금 현금 배당 얼마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네. 2천만 원이죠. 그러면 10%는 이익 준비금으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얼마? 3,5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금액 다 합치니까 5천 얼마요? 700인가요? 5,700만 원이 지금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에서 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차변에다가 또 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 써도 되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독특하게 또 하나 나온 게 여기 재무구조 적립금이라 해서 200이 지금 100만 원 있다가 얘를 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금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지금 8,340만 원이 남아있는 돈이 돼 있죠.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얘는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8,240만 원에서 5,700만 원을 다 여기서 빼줘야 되겠지만 지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얘는 이익준비금처럼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세무 1급이라서 얘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익 준비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얘는 둘 다 법정 적립금이에요. 근데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이타저타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적립을 하게 되는 건데 설명하면 또 좀 길어지니까 그냥 두 가지가 법정 적립금이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법정 적립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돈은 총 얼마가 있는 거냐면 8,3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부터 뺐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뺐으면 될 테니까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이거 다 계정 이름이에요. 100만 원 먼저 빼주시고요. 네, 나머지를 뭘로 빼면 되겠다. 2월 이익잉여금에서 5,600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로 배운 거는 임의적립금에 대한 20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금액이 먼저 처분이 돼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얘는 뭐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였었으니까 뭐 별반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봐야죠. 이번엔 또 금융 리스 문제네요. 자, 얘 지우고요. 금융 리스 회계 나와 있고요. 자, 리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리스 자산이 기계 장치를 갖다가 지금 리스를 했다네요. 리스 장치를 갖다가 여기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7,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리스를 하면서 우리가 얘는 취득원가가 7,200만 원짜리인데 지금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이 몇 년 동안 5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5년 동안 빌려 쓰면서 여기에 대한 것 나누기 5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리스료는 지금 총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인데 매년 얼마씩 2천만 원씩 지금 5회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얘를 빌려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은 12%로 지금 보세요. 취득원가를 나누기 5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매달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환표를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리스 하는 그 금액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면 7,200, 95,524원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 1억 원이라는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금액 있죠? 걔는 뭐라는 뜻이에요? 이걸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나온다는 뜻?
얼추 2,8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리스는 이런 식으로 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참고로 많이 알아두세요. 여기 금융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산은 우리 거로 처리해요. 그리고 자산은 우리 회사 취득가액으로 자산으로 잡고 우리가 이제 금융리스라고 얘기하면은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면 여기서 금융리스와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운용리스도 있었던 거 봤죠? 아, 안 봤어요? 자, 리스에는 운용리스가 있고요. 이렇게 금융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운용리스인 경우는 우리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운용리스인 경우에 리스 기간이 끝나면 잔존 가치를 우리가 인수했죠. 즉 자산의 취득 원가가 자산이 잡히는 게 우리 회사가 아니라 빌려주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근데 금융리스는 우리 회사 자산이에요. 우리 회사 자산으로 잡아놓고 돈 지급해야 될 거 있죠. 그것만 별도로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여기 금융리스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오, 별걸 다 배웠네. 리스가 다 똑같은 리스가 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다시 한번, 운용리스는 자산이 누구 거라고요? 빌려주는 임대인 거예요. 근데 금융리스는요, 그 자산이 우리 빌리는 임차인 것으로 저기 빌리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갚는 상환 의무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상환할 때 얘를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될까? 우선 여기 문제에서는 자료 2번 나와 있고 자료 3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나오네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 이 문제를 봐야 되겠네. 제가 이거 여기다 빈 공간에다가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 교재 기출문제 자료 설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료 1은 금융리스 계약 내용이며 자료 2는 리스 원리금 상환표입니다. 자료 3은 리스 계약 체결 위하여 법률 용역의 공급을 받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이며 자료 4는 해당 금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얘기해요. 문제 어떤 거 하라고요? 자료 1과 2를 참고해서 기계장치 취득 내역을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세요. 회사는 금융리스 부채에 대해서 금융리스 미지급금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 취득했을 때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기계장치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여기 날짜를 2020년 1월 1일 날짜로요 취득하는 거예요. 리스하면서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게 되느냐면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라면서요. 7,200 95,524원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실제로 받은 게 이 금액으로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서는 지금 대변에다가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돈은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때 지금 7,200만 원은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죠. 그죠? 돈은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취득하면서 부채가 생긴 거예요. 계정을 금융리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7,200 95,524원. 이게 첫 번째 문제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자, 그렇다면 요 회계 처리를 갖다가 2020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 12월 31일 날 첫 번째 리스를 우선 미지급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겠어요? 차변에다가는 금융 리스 미지급금 없애줘야 되겠죠. 얼마를 없애주는 거예요?
거기 상환표 있잖아요. 2012년 12월 31일 날 원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1134만 8,537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를 이체해 주겠어요? 보통 예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매년 똑같이 2천만 원씩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 나머지 금액은 이자, 비용이라고. 이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금액 얼마라고 스케줄에 써져 있어요. 865만 1,463원 이렇게 나왔죠. 이거 실제로 리스하게 되면 이렇게 갖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거일 수도 있죠. 아니 봤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얘를 운영 리스로 리스를 할 것인지 금융 리스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이거는 고급 회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하는 것도 보니까 스케줄만 있으면 되게 간단하고, 리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요거 제공해 줍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느냐면 3과 4를 참고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내역을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하라는데, 거기 증빙서류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 다음에 법률 용역 의뢰받았던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불공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고, 거기다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고 우리가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취득하는데 법률 자문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51번 과세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분기할 때는 차변에다가 그 법률 법률 용역료는 부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기계장치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 예금으로 330만 원 나갔다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얘가 며칠 날짜였었지 근데? 얘도 2020년 1월 1일 날 나간 거죠. 2020년 1월 1일 날 차변에 기계 장치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랐으니까 보통예금 33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이해가 되시옵니까? 그래서 얘가 43회에서 두 번째 문제였었어요. 보통 보니까 사채, 리스, 그다음에 그 미처분 이 잉여금 얘가 거의 주죠. 자,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요. 마지막 44회 44회 기출문제 2020년도에 마지막 시험이었었네요. 얘도 재무회계 문제를 1번 하고 2번 실무에 대한 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왔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는 영업부 조현진 사원의 예상 퇴직금 내역이고요. 실제 퇴직금과 일치하였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 사람 좀 퇴직금은 2,346만 7,399원. 이 금액이 퇴직금이죠. 자, 1번. 회사는 KB 하나은행에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이거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 확정급여형 퇴직 처리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근데 기억이 날까? 나던 안 나던 제가 써 드릴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의 몇 퍼센트? 회계 처리 편하겠다.
100% 다 가입하고 있대요. 자,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고 하네요. 조현진 사원의 퇴사 일자는 2020년 12월 30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여하튼 이 사람이 퇴직 처리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봐요. 여기 날짜부터 써야 되겠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확정 급여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뭐부터 쓰라 그랬어요. 더 이상 회사에서는 지금 퇴직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 얘네들은 회계 처리 두 가지로 한다 그랬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더 줄 돈 필요 없죠. 그래서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직원한테 줘야 될 거 없어졌죠. 얼마가 2,346만 7,399원. 얘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 이 똑같은 금액이 우리 자산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같은 금액으로 2,346만 7,399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해되세요? 거래처 빼먹지 말고 쓰세요. 거래처 빼먹으면 기분 나쁘게 다 틀려요. 얘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이거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거라서. 여기 확정 급여형은 회계 처리 두 개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퇴직금을 유보시키는 것처럼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놓고 그 중에서 몇 %를 설정하든지 간에 걔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예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퇴사할 때도 두 개를 같이 없애줘야 돼요. 지난번에는 차이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예수금, 여기 시험 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퇴직금에 나갈 때 그 예수금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보내줬던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였죠. 자, 이렇게 설명을 끝내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는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 발행한 거죠. 사채 또 나왔네요. 그죠? 회사채 발행하고, 이렇게 했대요. 사채 발행 금액 얼마래요? 3천만원. 사채 발행 금액은 2,700만원. 할인 발행일 것이고, 만기 3년, 표시이자율 5%. 그럼 결국 이건 날짜 문제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자, 제가 하는 거 항상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 자료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자료는 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며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발행하고 회계 처리했대요. 날짜는 언제야 근데? 이자 지급 시기 없어. 왜? 날짜 있네. 여기 사채 발행일자 찾고 있었어요. 사채를 발행한 날짜는 언제 결정됐대요? 4월 1일날 결정됐다고 얘기하죠. 이자 지급 시기는 연일에 4월 1일날 발행했으니 3월 31일날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삼각하라고 나와 있으면서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말래요. 시장이율은 몇 %래요? 8%. 월할 삼각하고 원 미만 절사하라고 돼 있죠. 평가 문제는 12월 31일이면 지금 1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죠. 4월 1일날 발행했으면 거꾸로 3개월 빼면 되니까 9개월치만 계산해야 되겠다는 거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배웠는 대로 제가 분기를 날짜를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4월 1일 날짜로 분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4월 1일
발행했을 때 차변에 이 돈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도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이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2,768만 612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될 사채는 얼마짜리였었느냐면 3천만 원짜리 였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금액은 얼마가 차이나요? 231만 9,388원. 원단위는 절사를 하랬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얘 며칠 날짜로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 해보라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는 무조건 이자 비용 나와야 되죠. 대변에다가는 우리 돈을 여기 돈 줬다고 나왔나? 지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돈은 미지급금 또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금액이 이제 얼마인가 계산해봐요. 자, 우리 여기서 9개월치만 계산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그럴 때 제가 이자율 어디다 써놓으라 그랬어요? 표시 이자율은 연 5%라 그랬었죠. 여기 5%고요. 시장 이자율은 몇 %래요? 여기 8%라고 주어졌죠. 자, 요거 그대로 회계 처리하세요. 곱해보게 되면은 우선 9개월치 계산해야지 되는데 별도로 계산할까요? 계산하기 보기 쉬우시라고 여기 2,768만원 68만 612원 곱하기 몇 분의 몇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1년치니까 그죠? 이자 비용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잘못했네. 무슨 몇 프로부터? 8%. 8% 하면 이자 비용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이자 비용은 100. 66만 836원. 아니, 계산이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230만 원 나오네. 다시야.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이자 비용은 2,768만 612원 곱하기 8% 하면은 221만 4천 이렇게 나오죠. 221만 4천 448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1년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 월할 계산해서 9개월치로 바꿔주셔야 되죠. 9개월치를 하게 되면 여기 12개월 중에서 9개월치만 이자로 해야 되니까 이 원단위 절사라 그랬었나 아까? 절사 221만 4천 448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그렇지? 166만 836원 나오죠? 됐어요? 그럼 나왔으면 이자 비용 결정됐잖아. 여기다가 166만 836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번에는 뭘 계산해요? 여기 지금 사채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또 보시라고 3천만원 곱하기 이자율 몇 %라 그랬어요? 5%? 이렇게 해주면 355 150만원이겠네. 그죠? 150만원인데 얘도 똑같이 1년치가 아니죠. 이를 12개월 중에서
12분의 9. 9개월치만 계산해 줘야 되겠죠? 12분의 9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가 계산됩니까? 이거 112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럼 요거 계산된 거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거죠? 여기서 미지급금으로 112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거하고 우리는 지금 9개월이 지났지만 9개월 지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9개월치를 그만큼 삼각해 줘야 되죠. 여기다가 똑같이 뭐라고 써준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줘야 되죠. 얼마 빼줄래요? 166만에서 여기 지급한 금액이 차이죠. 112만 5천원 빼게 되면 53만 5,836원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아 미안해요. 여기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이자 사용하랬어. 곽지혜 씨가 조용히 있는 바람에 나 넘어갔어. 아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기 미지급금이 아니라 여기 미지급 이자 계정이라고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급 이자라고 써놓고 금액 이렇게 입력해주면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이 마무리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되게 뭐가 돼? 하여튼 됐죠? 또 써야 돼 이거? 근데 원단이 절사하면 응. 5번 떼요? 응. 그럼 미만이잖아. 저기 원단이라고 얘기하면 소수점 이하 거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원단이. 틀렸다 그러면은 한번 더 해. 아 근데 이게 뭐야? 지워야 되잖아. 가지고 치우지 뭐. 그래도 나 이거 사용 잘해. 아이고. 날짜를 2020년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놓고 이자 비용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166만 836원 이렇게 돼 있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이자 해놓고서는 112만 5천원 나머지 차이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면 된다 했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3만 5,836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한번 계산이 나오면 차변되면 이렇게 금액 맞춰도 아마 끝자리 때문에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에 회계 처리는 금액을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 우리 지금 작년도 거 5회분 다 풀어보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근데 사채만 관련돼서 벌써 5번 중에 3번이 나왔어. 리스도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자본계정에 그 주주총회에서 그 저기 뭐 미처분잉여금 처분하는 거 문제 나왔죠. 그럼 요거 연습 요거만 정확히 연습해 놓으면 여기서 조금 바뀌겠구나. 그다음에 리스 문제 나왔고 올해 별다른 게 또 있을까 없을까? 연간 문제 풀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트렌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시간 안 넘어갔다.